장애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선수단을 만들어 장애인 채용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꿀잼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청주랜드 놀이동산 기구 대부분이 30년 전 개장 당시 그대로라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 반크가 고유의 무술인 택견을 알리는 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택견 세계화가 힘을 받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죠. 현실적으로는 이를 외면하거나 또 단순 업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장애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장애인 체육회와 기업이 손을 잡고 새로운 채용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가까이 보치아 선수로 활동 중인 뇌병변 중증의 한수연 씨. 오늘도 어김없이 매일 4시간씩 전용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보치아 인생 대부분 소속팀도 보수도 없었지만 지난해 9월 한 씨를 받아준 소속팀이 생겨 많지 않지만 월급도 받아가며 운동합니다. 제 만족감에 일할 때보다는 좀 더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프로의식을 갖게 된다고 할까?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좀 더 내가 성적을 내야 되겠다. 수연 씨의 소속은 지난해 충주의 한 중소기업이 만든 보치아 팀.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해 스포츠와는 상관도 없지만 보치아 팀을 꾸려 선수 영입에 나섰습니다. 기업과 장애인 선수의 만남은 장애인 체육회가 추진하는 상생 모델의 일환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하는 기업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은 잘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한 겁니다. 장애인 고용공단 쪽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이미지 개선도 도움이 되다 보니 선수 채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충주에 이어 올해 진천에서도 한 중장비 제조기업이 창설 이래 최초로 장애인 선수단을 만들었습니다. 양궁과 수영 선수 4명을 정직원으로 들여 훈련을 업무로 쳐 임금을 지급하는데 복리후생 역시 다른 직원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장애인들만 고용하고 있고 법적인 그런 인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장애인들이 맘 놓고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여해 드리는 게 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체육회, 기업체가 협업해 이뤄지는 장애인 선수 기용. 올해 상반기까지 충북에서 지난해보다 17명 늘어난 116명의 선수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는 곳, 또 마땅히 그러리라고 믿고 가는 곳, 바로 어린이 시설일 겁니다. 하지만 청주랜드 놀이동산의 경우 이 놀이기구 대부분이 30여 년 전 개장 당시 그대로의 또 유지 보수도 되지 않아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1992년 9월 처음 문을 연 청주랜드 놀이동산. 올해로 개장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놀이기구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거나 칠이 벗겨졌고 미니 열차가 다니는 철도는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때그때 수리한 청테이프나 땜질식 장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기 놀이기구인 우주전투기의 모터가 고장나 수동으로 밀어야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 가서 이게 또 작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돌아가. 다행히 지금은 보수가 이루어지고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지만 이용객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근데 좀 걸컹거리고 저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더라고요. 위에 있을 때는 좀 무서웠어요. 떨어질 것 같아. 얘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못 태웠을 거예요. 방문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놀이동산을 포함해 청주 어린이회관 입장객 수는 20만 3천여 명. 방문객 집계가 처음 이뤄진 2007년과 비교해 절반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애들이 좀 즐길 만한 거 시설이라도 좀 갖춰놨으면 되고 청주시는 너무 놀 데가 없다고.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갈 데가 애들 데리고. 당장 한여름 땡볕을 막을
가림막 설치도 시급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주시 어린이회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93%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시설 유지 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30년 전에 이용했던 그 놀이에 대한 요구가 지금 지나와서는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건물 유지 그리고 인건비를 통해서 그냥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부서 배정도 문제입니다. 놀이동산을 관리하는 청주랜드 관리사업소의 담당 부서는 농업정책국.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청주시도 다음 달 아동보육과를 통해 놀이동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동보육과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30년이 넘어도 변한 게 없는 청주랜드 놀이동산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꿀잼 도시를 내세운 청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새 사무총장 임명을 위한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 창립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오후 당사자들을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신문에는 윤 원장 측과 총회 재개최를 추진한 충청권 공동유치위 대표로 대전시가 출석해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한편 총회가 내일 오후에 예정돼 있어 법원의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은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버 민간 외교 사절로 알려진 반크가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택견을 알리는 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문화와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리는 데 앞장선 반크가 힘을 보태면서 택견의 원형 보존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외교관들의 모임인 반크. 전 세계에 동해와 독도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소개한 반크가 택견과 손을 잡았습니다. 고유의 무술인 택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순교 잘로스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택견 홍보해서 저희가 택견을 각 나라 교과서, 사전 같은 게 등재를 시키고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한국을 떠오를 때 이제 BTS뿐만 아니라 택견 떠올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에 최초로 등재된 무술이지만 대중적 인기도는 부족한 상황에 반크의 도움은 택견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지도자를 파견해서 각국에 저희 택견을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밤크와 함께해서 더 세계화 대중화에 특히 택견의 본고장인 충주에서 이러한 협약을 맺은 것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택견계는 한국택견협회와 대한택견회, 결련택견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와 한국택견협회가 충주에 있지만 규모로선 대한택견회에 밀리는 모양새. 대한택견회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되면서 지난 2020년부터 전국체육대회 종목으로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대한택견 충북 지부가 생길 경우 충북에 본부를 둔 한국택견이 도민체전에 참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돼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대한택견협회 충북 지부가 저희 체육회에도 정상적으로 가입이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 시점에서는 전국체전 방식으로 경기 방식이 내부 갈등을 겪는 택견계가 세계화라는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태동돼서 오늘까지 맥이 끊기지 않고 인내로서 내려온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우리 후손에도 이것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K문화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시대. 우리의 전통무예도 안팎으로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사망자가 충북에서도 올해 들어 처음 발생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일 청주에서 고열 등의 의심 증세를 보인 80대 환자를 검사한 결과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고 평소 텃밭 가꾸기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에서 SFTS 감염이 확인된 것은 지난달 19일 제천의 60대에 이어 이번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치명률은 약 18% 수준이며 지난해에는 전국 감염자 192명 가운데 충북의 1명을 포함해 40명이 숨져 치명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병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재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병원 관계자들과 지난 19일부터 나흘 동안 우즈베키스탄 도시 두 군데를 돌면서 현지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3,000명을 넘어섰던 충북의 외국인 환자 수는 2020년 986명까지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500명으로 일부 회복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외국인 환자 3,000명 복귀를 목표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내 분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임산부 전담 구급대 가입자가 700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119 안심콜 시스템에 인적사항과 분만 예정일 등을 사전 등록한 임산부는 약 700명으로 이 가운데 30명이 구급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도입된 임산부 전담 구급대는 보은과 옥천, 괴산, 단양 등 도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병원 이송과 귀가를 돕는 맞춤형 출동 서비스입니다. 청주대학교 제14대 총장에 김윤배 전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청석학원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차천수 총장의 후임에 김윤배 전 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석학원 설립자의 후손으로 9년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김윤배 신임 총장은 현재 한중교육기금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석학원은 지방사학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김윤배 전 총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충북의 가계대출이 1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충북의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345억 원이 줄어 지난해 1월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186억 원, 기타 대출이 1,159억 원 줄었습니다. 반면 기업대출은 1,245억 원이 늘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충북과 충남 또 부산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추가 선정해 전국 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